볼보의 순수 전기차 C40 리차지고요. 2024년형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T맵 인포테인먼트 2.0이 적용됐죠. 내외관에서 큰 변화는 없고요. 시간을 두고 봐도 쉽게 질리지 않을 디자인이고, 특히나 컬러 구성도 좀 밋밋한 컬러보다는 제가 시승하게 될 이 차량처럼 조금 특색 있는 컬러들이 오래 두고 봤을 때 훨씬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이트가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고, 또 딱 봤을 때 첫눈에 들어오는 컬러이기는 합니다만은 컬러 구성은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컬러도 굉장히 좀 아이코닉하면서 차량 컨셉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실내 구성은 기존과 변함이 없고요. 모터가 변화가 됐고, 그리고 실내에서는 컨텐츠가 바뀌었죠. T맵 인포테인먼트 2.0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C40도 T맵 인포테인먼트 2.0이 주된 변경 사항이고요. T맵 모터는 뭐 워낙에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만, 왜 그 스마트폰에서 T맵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요 사용하셨던 그 점수 나오는 거 있거든요. 운전 성향에 따라 점수 나오는 거. 그것도 이 차량 안에 있는 탑재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플로 서비스나 멜론 선택 가능하고, 연합뉴스에서 뉴스도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가 다양해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누구 오토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똑똑해졌는데요. 예를 들면 리포팅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날씨라든가 날짜, 그 다음에 자동차 루틴 같은 것들을 미리 설정해서 웰컴 메시지도 줄 수 있고요. 운전 습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차량을 세팅할 건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 컨트롤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컨트롤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음성 명령으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국내 소비자분들이 좀 까다롭고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족도 높을 것 같고요. 볼보 오너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컨텐츠이기는 한데, 서비스센터라든가 교체 주기, 그리고 서비스센터 예약 같은 것들 이 앱 자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구성이 잘 돼 있죠. 그리고 비발디 브라우저가 추가가 돼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또는 PC에서 사용하는 브라우저를 이 차량 안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 그대로 다 볼 수가 있고, 검색해서 다양한 컨텐츠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니TV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컨텐츠들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활용할 때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리차지를 타고 있습니다. 아리야, 볼보 행사장으로 가자. 고생하셨어요. 행사장으로 돌아갑니다. 사전에 루틴을 이렇게 설정을 해줘서 목적지도 자동 설정해주고, 다양한 온도라든가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미리 정의해둬서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농담도 들려주죠. 곰돌이 푸가 많이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모르겠는데. 푸들입니다. 네, 좀 썰렁한 것 같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진동에 민감한 분들은, 저도 굉장히 민감한 편이거든요. 하이브리드나 가솔린 고배기량 다기통 엔진도 좋지만 전기차가 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충전 인프라나 이런 거 감안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물론 보조금이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충전 인프라도 그렇고 충전할 때 시간이 또 이게 오래 걸리거든요. 찾아다녀야 되고 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차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T맵 인포테인먼트 2.0을 보시면 기존과 달리 맵은 동일한데 여기 번개 모양이 있습니다. EV 핫키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화면에 조금 작게 보일 것 같은데,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주변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어디에 충전 스테이션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충전소의 상태는 어떤지 같은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전기차 오너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방에서는 아직 안 되고 서울 시내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시간 신호등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보고서는 최적의 코스라든가 아니면 언제 신호가 교체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지도 위에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전운전이나 스케줄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갈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인카페이먼트도 제대로 구현이 됐는데요. 일부 브랜드에서 소개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정 카드만
저장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볼보에서 팀앱 인포테인먼트 2.0 출시하면서 여기에 추가가 된 인카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카드를 다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게임 주행에도 어울리는 차량이지만 이런 친환경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적한 교외 구간에서 운전을 해보면 훨씬 더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고요. 친환경적인 부분이 비단 도심뿐만 아니고 이렇게 주변이 잠시 후 오염되지 않은 이렇게 착 트여 있는 이런 그 교외 구간이나 시골 도로 같은데 한적하게 달릴 때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같은 경우는 머핀이랑 연동을 해서 예약하고 결제까지 가능하고요. 전기차종 같은 경우는 이미 팀앱에 보면 팀앱에서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 기능도 이 차 안에 구비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안에서 잠시 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하만카돈인데요. 이 출퇴근 시간에 라디오 같은 거는 저도 요즘에 잘 안 듣게 되고 음악도 잘 안 듣게 되고 피곤하거든요. 그럴 때는 팟빵이나 웰라 같은 오디오북 서비스 같은 거를 좀 이용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에서는 그거를 차 안에 있는 인포테인먼트에서 갖추고 있어서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복잡스럽게 USB 연결하고 뭐 테더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형태로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 없이 그대로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뭐 유선 무선 연동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딱 갖춰진 시스템이 탑재가 돼 있어서 내외간의 변화는 없지만은 다시 한번 한동안 꾸준한 인기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60 리차지 같은 경우는 2024년형을 출시하면서 고효율 모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립을 구동력을 후륜 쪽에 조금 더 실어줘서 뒤쪽 모터의 토크감이 조금 더 실릴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도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400km를 조금 넘어서서 407km였던가요? 이 총 주행 거리도 조금 늘리고 고효율 모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영구 자석에서 아예 자석이 없는 무자석으로 변경을 해서 조금 더 출력이라든가 아니면은 효율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차량의 파워는 408마력의 토크가 68.3kg/m인데요.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 같은 것들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뭐 가솔린 웬만한 고배기량 차량 또는 터보 엔진으로 힘이 좀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토크감이라든가 이 운전자가 느끼는 순간적으로 팍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많이 앞서 있는 느낌을 받게 되죠. 수입차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요. 독삼사 차량들도 최근에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사용이 사실상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볼보에서는 발빠르게 그냥 한참 잘 나갈 때 약간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꾸준하게 상품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팀앱 인포테인먼트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요. 팀앱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 안에 시스템으로 딱 갖춰주니까 운전이 조금 서툰 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 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컨텐츠들을 차 안에서 편안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차량을 선택할 때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시 강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이 서스펜션의 안정감도 역시 같이 따라오고 있는데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인데 셋업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편안한 느낌, 잔진동보다는 큰 진동을 조금 더 잘 걸러줬던 것 같고요. 차량에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좀 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출력을 갖고 있거든요. 모터 파워가 상당한 편이고 트윈 모터의 밸런스라든가 앞뒤의 이 구동력 배분 같은 것들도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운전을 할 때 느껴지는 이 안정감은 가솔린 차량들을 넘어서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스펙은 메이커 측에서 밝히기로는 4.7초 정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들여 밟으셔도 4초 후반에서 5초 정도는 여유 있게 기록을 합니다. 조심해서 이 급가속 같은 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력이 차고 넘치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차량의 셰시 강성이나 파워트레인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뭐 200km 이상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지만 안전 제한 속도는 180km에서 딱 리밋이 걸립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는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거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요. 140km까지는 유연하게 반응을 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갖추고 있는 차량들 일부에서는 갑자기 확 이 시스템 세팅한 게 끊기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는 걸 제가 느꼈었는데, 볼보에서는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시승하는 날씨가 되게 안 좋은데 비가 제법 많이 내려도 웬만해가지고는 이 파일럿 어시스트 세팅한 게 끊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이 간격도 정확하게 잘 지켜주고, 반자율주행 조향 보조를 받을 때도 보면은 좌측이나 우측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고 가운데로 잘 유지하면서 이 코너에서도 유연하게 운전자를 불안하지 않게 해줍니다. 가속보다는 감속이 조금 움찔할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브레이킹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세팅을 해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생제동만 잘 사용하더라도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35에서 40km 정도 거기에서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그 구간에서 이 발끝 신경을 잘 발휘하면 420-30km까지도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코너링에서도 날카로운 느낌이 들 정도로 안정감이 좋은데요. 요거는 서스펜션이나 이 셰시 강성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모터의 구동력 배분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날카롭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가 바닥에 넓게 깔려 있다 보니까 무게 배분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코너링을 급격하게 가져가 보더라도 잘 버텨줍니다. 이 코너링은 구동력도 연동이 되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무게 배분에서 오는 그 메리트 같은 것들도 운전자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한몫 단단히 거들고 있는 것 같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풍조름이나 공명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아니지만 유리를 이렇게 올려보면 위에 실링 같은 것들에 꽉 끼어지는 요 느낌이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보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MVH가 전체적으로 좋은 편에 속합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내연기관에 비교를 해보면 배터리가 넓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 소음 진동 같은 것들이요. 리차지 탈 때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트 형상 자체는 편하거든요. 근데 이 몸이 닿는 부분이 지금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요게 또 몸에 열 많으신 분들이 타게 되면 되게 더운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대라고 하면 통풍 시트, 볼보가 또 잘 만들거든요. 통풍 시트를 좀 기본으로 넣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엔 좀 더울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차량 중량을 감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조작을 했을 때는 부드러운 쪽보다는 조금 빡빡하고 단단한 느낌이 들지만 든든한 신뢰감, 이 제동에 있어서의 든든한 맛이 운전자한테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도 좋습니다. 뒷좌석이 전통적인 SUV보다는 이 쿠페형 라인 때문에 헤드룸이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XC40에 비해서 헤드룸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느끼는 반응 같은 것들, 핸들링이라든가 차량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치고 나가고 돌아 나가고 이런 느낌적인 느낌은 XC40보다는 저는 좀 차에 관심이 많고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C40 리차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전통적인 SUV 약간 박시한 느낌에다가 뒷좌석에 헤드룸도 좀 많이 널찍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XC40 리차지를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수 있는 딱 그 높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차가 나를 보호해주는,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은 적절하게 잘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앞쪽에 시야 같은 것들도 탁 트여 있는 편이고 아웃사이드 미러도 A필러 끝쪽에 고정하지 않고 도어 쪽에 고정을 해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얻는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이 개방감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블라인드 스팟의 워닝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꺾여서 나오는데요. 거울 끝쪽에서 표시를 해주는데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시야 자체도 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광각 처리를 적절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디오북 한번 들어볼까요? 미래를 다녀오는 최면을 시도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이 컨텐츠 자체도 좋지만 오디오가 워낙 좋다 보니까 바로 옆에서 귀에서 소곤소곤 해주는, 바로 옆에서 또렷하게 읽어주는 그런 느낌이 좋고요. 팟빵 같은 경우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 컨텐츠들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좋고요. 녹화했던 저희 10주년 기념 공개 방송이 2회에 걸쳐 업로드됩니다. 꾸준 대회를 펼쳤죠. 그래서 이 8가지 미션을 로봇공학자에 팟빵이나 오디오북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운전도 많이 하고 뭐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모니터도 많이 보고 휴대폰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의 피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눈을 조금 쉬게 해주고 운전에 집중하면서 귀로 들을 수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오디오로 청취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시간 죽이기용으로 음악을 듣는다거나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오디오북이라든가 팟빵 같은 이런 컨텐츠들을 이용을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 트렌드에 발맞춰서 볼보가 2024년형 차량들을 이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팀의 인포테인먼트 2.0에 기본으로 탑재를 해주니까 너무 사용하기 편하고 좋습니다. 그 볼보 차량들도 장점이 공기의 질을 모니터링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 안정감 있는 느낌, 친환경적인 느낌들도 잘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주행 중에는 표시가 다양하게는 안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친환경적인 기업의 이미지가 강한 볼보랑 잘 어울리고요. 또 환경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요즘 트렌드에도 잘 어울리는 옵션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형 볼보 C40 리차지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